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불용의 부지런TV 오늘 저명한 인사분을 모셨는데 아, 예. 저명한 인사 우리 망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망고쌤이라고 합니다. 네, 20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상승과 하락 어쨌든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해봤죠. 지금 현재 요즘 시장 네. 본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떻다라고 보여지세요? 전부 다 오르는 시장은 끝났고 네.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해질 거고 원래 뭐 지역별로 차별화가 있죠. 그건 기본인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다 좋은 것 같았는데 네. 이제 수익이 낮아지니까 음. 큰 놈들은 위로 나오고 키 작은 애들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수익률이 틀릴 거고 이제 상품별로도 수익률이 틀릴 거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이 됐다. 이제부터는 서울의 어느 상품이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맞는 시장 같아요. 그러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계속 오른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수익률이 이제 서울은 전체적으로 오를 건데 그 서울 내에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고 재개발 네. 재건축이 있고 입주 분양권, 입주권, 썩비로 뭐 이렇게 많잖아요. 네. 예. 그 상품들마다 수익률이 다 이제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이야기고 아파트 내에서도 상품 간의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겠죠. 서울을 사되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느냐 이걸 고민을 잘 해봐야 되는 시기가. 요즘 금리가 오른다 그러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 절벽이라고 그러고, 미분양 늘어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쫄아 있잖아요. 네, 쫄아 있죠. 예, 그분들한테 그래도 사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 집이 없으면 사야죠. 네, 집이 없으면 사야 되고 네. 인생이 길잖아요. 지금 그 순간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 인생은 동영상인데 네. 오늘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이 오늘 내가 서울에 집을 딱 샀는데 네. 내렸어. 그럼 망고쌤 삐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네. 길게 보면 결국에는 다 오를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원리고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거고 네. 늘어난 통화량은 결국 땅으로 모일 거니까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게 되는 거죠. 길게 보면 내 집 마련하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투자라 생각하면은 이제 너무 긴 타이밍으로 보는 것보다는 짧게 이제 한 뭐 2년 단위로 이렇게 봐서 봐야 되니까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냥 내 집 마련 하세요.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왜? 떨어지면 산다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예. 맞아요. 진짜 네. 떨어지면 산다는 얘기를 정말 요즘에 많이들 하시고, 네.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면 그때 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 진짜 많은데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해서 산 사람 본 적이 거의 네. 없거든요. 사실 지금 하락장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모습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두려워서 못 사는 사람한테 전체 전국의 시장이 다 엉망인 침체장 때 사라? 이거 더 쫄아서 못 살 텐데. 떨어질 때 사는 사람은 고수니까 우리한테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되고 네. 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집이 오르면 삽니다. 항상 오르고 사고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사고. 그게 통계로도 다 나와요. 상승률이 높을 때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다 자기 관점으로 보잖아요. 자기가 투자자면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보게 되고 자기가 실거주자면 실거주 입장에서 시장을 보게 되고 자기 하락론자면 하락하는 이야기만 듣게 되고 네. 상승론자면 상승한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고 그러거든요. 대부분의 거래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들보다는 실거주자들이 하거든요. 예, 실거주자들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이제부터 눈여겨봐야 돼요. 실거주자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언제 사냐? 이제 집이 오르면 사겠죠. 그 동네에 작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특히 이제 평범한 샐러리맨들은 네.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노원구, 이렇게 강북에 9억 이트로, 언더로 이런 데 좋아하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 이제 서울 보면은 KB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에도 약간 약보합이야. 근데 이제 그 용산 한강 부근은 강보합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곳은 집값이 안 오르는 것 같고 관심 없는 데는 많이 오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심리가 언제 살아날 거냐 그게 중요하죠. 저는 망고쌤님 하면 네. 재건축 재개발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망고쌤님께서는 왜 네. 재건축 재개발을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사실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유효한 건지. 그러니까 저는 돈에 관심이 많고요. 네. 그 재개발 재건축을 강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강의할 때 지역 분석을 잘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은 큰 아파트 시장의 한 꼬다리일 뿐이고 스킬일 뿐이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공부해야 된다. 알고 보면 다 똑같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아파트인데 다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 은 아파트, 곧 아파트, 나중에 아파트. 이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다 그렇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파트가 돈이 될 때는 아파트를 하면 되는 거고 네. 주식이 돈이 되면 주식이 하면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아파트를 하는 거고 네. 언제든지 아파트 수익률이 주식보다 떨어지면 이제 주식을 또 하겠죠. 어쨌든 마찬가지로 저는 아파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파트 중에서도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갭투자 이런 게 좋았죠. 소위 말하는 구축이 좋았고 네. 신축이 좋았고 신축이 좋은
보니까 분양권 입주권이 따라줘왔고 그런 건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된다는 것에는 여야가 동의를 했으니까 나름의 스타일로 이제 그쪽을 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도시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될 거다. 그 이야기는 대도시의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거다.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도심 재생이다라는 거죠. 신도시를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길게 네.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팽창의 시대가 아니라 수축의 시대가 올 거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두워지면 날이 어두워지면 밝은 데로 가운데로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을 재생해야 되는 거예요. 도심을 재생해야 되는 이유는 도심에 땅이 없기 때문이죠. 네, 위성지도 한 10초만 보면 서울에 땅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도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빈 땅이 없으니까 있는 집을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서울에 만약에 살아간다면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은 곧 도심 재생을 어떻게 빨리 잘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 재테크라든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 앞으로의 저도 방향성이고 네. 저는 이제 이걸 갖다 10년 이상의 테마주다.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불인이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재건축 재개발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운 건가요?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떤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 네. 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안 되는 걸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재건축 안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단순히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쉽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 쉬운 이유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재개발 재건축 단순한 거거든요. 서울에 집을 지어야지 되는 거야. 맞아? 오케이. 근데 서울에 집을 지으려면은 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있던 집 부시고 지어야 되지. 오케이.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야. 맨 땅에다 집을 짓는 게 택지지구고 기존에 있는 집을 부시고 짓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야. 근데 돈이 많이 들겠지. 부시고 새로 짓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데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경감시켜서 속도를 빠르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여기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이야기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주거환경 준비법 따라야 되고 용적률 검표를 따라야 되고 뭐 규제도 알아야 되고 재건축 초과의 관수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심플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재개발 재건축은 있던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 거야. 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머지 뼈대가 붙고 뼈에 살이 붙고 하면서 커지는 건데 처음부터 이만하게 용적률이 어떻고 재건축 초과의 한수제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뭐 5년 재당청 금지가 어떻고 공공이 어떻고 민간이 어떻고 이러면은 시작도 못 하는 거죠. 뭐냐 어렵고 나는 모르겠고 선생님이 찍어주면 거기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네. 재건축 재개발 네. 이슈도 많이 됐고 네. 그리고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일반인들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못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적으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찾아보았는데 딱 보면 썩은 빌라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썩비를 보는 건데 그런 경우에 지금 그거 잘못하다가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당신이 거기 살 수 있겠냐 이거죠. 예, 거기에 네가 거기 살 수 있겠냐? 네가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대부분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내가 썩비를 샀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그걸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소위 말하는 썩비르라 그러면은 초기 재개발도 아니고 지구 지정도 안 돼 있는 빌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빌라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거를 투자하는 거니까 30년 넘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걸 사는 거야. 네.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겠나 싶으면 쉽지 않아, 그죠? 그러면 이게 지구 지정이 돼갖고 입주를 하려면 최소 10년 걸린단 말이야. 최소.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최소. 10년 안에 이 서울이든 어디든 우리나라에 그 부동산 경기에 부침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반드시 오겠죠. 반드시.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버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근데 아파트는 살면 되잖아, 내가. 뭐 하면 들어가면 되니까. 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9년 이럴 때 이제 재개발 강의를 해보면 젊은 아가씨가 와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어디에 반지하 빌라가 있는데 뭐 이렇게 지구 지정이 됐는데 이걸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막 물어봐요. 아 그래요? 그거 언제 사였어요? 뭐. 아 나는 잘 모르는데 20살 때 우리 엄마가 사줬는데 내 이름으로 지금 이제 15년 만에 본전이 됐다는 거지. 이제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물어보는 거죠. 너무 싫었던 거죠. 예. 가봤어요? 안 가봤다는 거죠. 2000년 중초반에 지구 지정되기도 전에 있던 빌라를 샀는데 그게 이제 2020년이다. 15년이 지나서 이제 본전이 됐는데 팔 거냐?
팔아도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 그렇죠. 빚 갚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팔고 싶어요. 지긋지긋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오를 건데 지금 팔면 어떡해요? 대부분 또 이 시점에 팔아요. 그렇죠. 참고 네. 기다리다가 네, 그렇죠. 오를 때 되면 꼭 팔잖아요. 우리 보게 되면 그 일반인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용기가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해요. 하고 빌라는 네. 시세를 알 수가 없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비싸게 주고 사는 건지 싸게 주고 사는 건지 일반인이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아파트는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특별히 싸게 사거나 특별히 비싸게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아파트를 하는 거지. 뭐 잘 모르는 분위기고 이제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서울 빌라를 사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장난감 하나 차고 강호의 구수들하고 싸우러 가는 거죠. 강호의 고수는 진짜 저 엄청나게 큰 칼 들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빼기도 전에 이제 빼려고 그러는데 샥 잃어버리면 그냥 사망하는 거죠. 예, 추풍 낙엽 되는 거, 추풍 낙엽. 예. 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초보들을일수록 더 쉬운 걸 해야 되는데 주식도 그래. 주식도 돈이 없고 초보일수록 삼성전자 같은 거를 사야 되는데 네. 맨날 이제 그 잡주도 아닌 개잡주를 사게 되는 거죠. 싸니까 뭐 500원, 1000원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와 995원에 샀는데 1000원 됐다 한 틱 오르니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같이 5원 돼 버리고 네. 뭐 그럴 수 있죠. 폭락 확 해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망하면 국민들이 살리는데 네. 뭐 이렇게 잡주 이런 것들은 잡초같이 없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불인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보고 무엇을 하란 말이냐. 왜냐면은 지금 되게 비싼 거는 못 할 거고 그래서 썩비를 보는데 썩비는 잡주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 아파트로 사라는 얘기죠. 그냥 일반 아파트를 사라. 그렇죠. 안 되면 살면 되니까 아파트를 사라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자 그러면 아파트를 얘기를 또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쉽게 풀어주셨는데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아파트로. 아파트를 딱 보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네, 신고가 터지고 강남 네네. 오르는데 노도강은 별로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인천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네. 입주 물량도 많대. 네. 그럼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파트를 사라는 거고 네.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 네.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네. 당신이 오르라고 그래서 오르는 게 아니고 내리라고 그래서 내리는 게 아니고 시장은 시장의 갈대로 가는 거고 그 위에서 우리가 놀아나는 건데 네. 캐리비안 베이의 파도풀에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그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 갔다가 파도가 가면 내려가는 거죠. 네. 네,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올라가고 싶다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파도가 와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파도가 웨이브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웨이브가 저거 예상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처럼 아파트도 시장이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 큰 흐름을 어떻게 알 거냐. 이런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 수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면 크게 보면은 이런 거죠. 수요와 공급인데 네. 뭐 아파트에 수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뭘 모르는 소리고요. 수요는 항상 있어요. 사람이 살아 있으니까 수요는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매매냐 임대냐 둘밖에 없는 거죠. 수요는 100세대가 있으면 100개의 집이 필요한 거죠. 항상 있어요. 인구가 확 줄거나 확 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뭐가 일정하지 않냐? 공급이 일정하지 않아. 공급은 왔다 갔다 하거든.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서울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다가 어떨 때는 막 입주 물량이 막 넘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사이클이 생기는 거야. 공급에 따라서 사이클이 생기는 거야. 이게 간단한 거거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서울은 빈 땅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그동안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해주니까 어떻게 이제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앞으로도 많을 거냐 이거죠. 그럼 앞으로도 많을 거냐 이 이야기는 결국 아까도 얘기했잖아. 새 집을 많이 지으면 되는 건데 새 집을 지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 그럼 뭐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도 쉬울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안 쉬울 것 같아요. 계속 안 쉬울 것 같아요. 예, 뭐 정권 바뀌면 막 불처럼 확 올라갈 줄 알았지? 절대 안 그렇지. 뭐 다 눈치 보잖아. 그렇죠. 예, 원희룡 장관도 뭐 안전진단 기준을 바로 해줄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8월 1일 한다, 7월 1일 한다 이래 눈치 봤었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우리도 부담스럽다 이래섰고. 땡 시장은 1, 2, 3, 4, 5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재건축 모두 뭐 규제를 풀겠다 그랬는데
좀 이선이 됐거든요. 이선? 이선 됐는데. 딱 어느 분인지 알겠네요. 조용하잖아, 지금. 조용하잖아. 그렇지. 쉬운 게 아니야. 왜? 눈치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점진적이고 서서히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공급이 확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뭐 택지지구 이런 것도 쉽나요? 택지지구 지정해갖고 입주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7년인데 그 이야기는 2018년, 19년에 지정해놓은 4기 신도시 입주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7년이라는 거지. 그럼 2025년에나 태아 입주하는 거고 그게 제일 빠른 거고 2030년 돼서 입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시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빨라야 아무리 빨라도 7년, 10년씩 걸리는 건데 이거 뭐 언제 집을 지정해갖고 언제 집을 짓냐 이거죠. 이렇게 보면 서울은 계속 오를 거라는 이야기죠. 수급이 좋아요. 그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를 하면은 안 되죠. 예,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너무 갑자기 오르는 규제 완화는 필연적으로 심리, 기대 심리가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규제를 완화하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이러면 얘기 규제를 한다고 안 오르냐, 규제를 뭐 안 한다고 안 오르냐 똑같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길게 놓고 본 이야기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규제를 하면 완화하면 오르죠. 그렇죠? 예, 기대감에. 근데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원래 이렇게 갈 건데, 그죠?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인천을 보자. 인천은 한강이 동해에서 서로 흐르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면 이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는 이야기네. 인천은 서쪽에 있죠. 그래서 서해 바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천은 한강 하류겠네요. 한강 하류에서 이제 김포니, 일산이, 이제 파주니 이런데 넓은 평야들이 많은 거죠. 택지지구가 많다는 거죠. 빈 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서는 실수요를 사는데 제일 가운데 신축만 사서 실수요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 공급이 많으면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신축이 아니잖아요. 구축이 타격을 받잖아요. 새 아파트 많이 들어오면 새 아파트로 가니까 그러면 새 아파트 온 사람들은 원래 집이 없었어? 있었지. 그러면 그 집은 어디야? 구축이었겠지. 그러면 신축으로 옮겨가니까 구축이 힘든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신축을 사야 되는 거죠. 인천은. 신축을 가지고 그냥 실거주하면 되는 거고 네가 당신이 투자를 하고 싶다. 공급이 많은 데는 안 되고 공급이 적은 데를 해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불효님 강의 좋은 거 많으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많이 나오니까. 아이고 망고선님도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쉽게 얘기한다. 예. 라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뭐 강의 얘기했으니까 저희도 네. 망고쌤님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특강 진행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아파트 얘기하고 뭐 인천도 잠깐 지나가는 소리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속에서 지금 정부 규제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표현 속에서 천천히 될 거다. 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규제가 완화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한다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다. 좀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당신 생각보다 늘릴 거라는 얘기죠. 아, 일반인들이 내가 기대하는 그 심리보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새벽에 이제 짜릿한 역전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막 일어나자마자 막 도배가 됐더라고요. 블로그가 도배돼 갖고 이제 네. 막 이제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한 줄 요약하면은 이제 아파트 떡상 가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떡상 생각하는 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렬이형 버퍼 받아서 떡상 가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하도 그게 나왔고 블로그에 바로 썼죠. 법을 바꾸는 게 행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좀 침착해질 거다. 예, 그런 이야기 썼죠. 예, 법을 바꾸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예, 좀 침착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게 쉽지 않아요. 항상 이게 막 뭐 80대 20 이렇게 됐으면 심플한데 득표율이 맨날 보면은 뭐 49.5대 48.3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가 있고 이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압도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눈치를 항상 보는 거고 이게 변화는 항상 그렇지만 서서히 오더라고요. 집도 서서히 올라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급하게 된다. 오늘 내일 바로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키워드가 중요한데 이번 정권의 키워드는 시장 기능을 회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거거든요. 그 시장 기능을 회복하려는 게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지금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다면 하면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잖아요.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거를 부담이 되니까 눈치 보는 거잖아.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똑똑한 것 같아. 규제만 풀면 기대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매물을 늘리는 거지 시장에. 시장이 매물을 늘리고 수요는 촉발시키지 않아요. 네. ESR은 안 풀어요. 시의 말은 수요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시장의 매물을 늘리고 이제 규제를 완화 서서히 하면서 추진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똑똑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게 지난 정부에 비해서 이번 정부가 똑똑한 건 맞아요. 네. 네, 저도 분명히 그 말씀에 동감하는 게 요것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유튜브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요것들 봐라 머리 잘 쓰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거는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네. 이렇게 될 거다 떡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우려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결국에는 우상향인데 네.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오늘 내일 1억 오르고 모레 2억 오르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거주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먼저 짜라는 거지.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른다. 어차피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나 돈 없다. 그래서 지방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좋지 않잖아요. 지방에 안 좋은 데가 많죠. 예, 안 좋은 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분들한테 이건 아니야 뭐 좋다 이건 이거 좋아 한번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캄다운 할 필요가 있다. 컴다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라. 당신이 그 지방을 투자한 이유는 네. 당신이 그 지방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닐 거야.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 지방을 권유했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자기도 이제 손품 좀 팔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가서 샀어. 돈이 얼마 안 든다는 이유로 샀는데 산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가 좋아야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그 집을 산 근거가 뭐냐 이거죠. 누가 찍어서라면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자기가 이래저래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샀다면은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500 넣어가지고 5천을 먹었네 이러는 거는 그냥 그때 이야기요 위인전기일 뿐이다라는 거죠. 시장은 항상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가 옛날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른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주식에서도 그래요. 옛날에 과거의 패턴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과거의 패턴에 넣어보니까 우리의 방법이 95%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런 매매 기법은 참 좋다. 그게 딱 막상 돌려보면 안 돼. 그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그런 거였으면 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지. 안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투자금이 조금 들어간다고 많이 오르는 게 아니다. 당신이 산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야지 오르는 거죠. 실수요자가 움직여야 사는 거죠. 근데 너무 투자자의 마인드로 그 주택을 바라보다 보니까 무조건 갭 작은 거 1억이야 이런 것만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점점 소도시로 가는 거야. 소도시로 가는데 요즘에는 그 소도시 투자를 약간 부추기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그러려면 그냥 열심히 모아서 돈 좀 모아 더 모아가지고 보금자리로 땡겨가지고 서울에 집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투자라는 데 있어서 선도 투자자가 있고 그러니까 모험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치 빠른 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눈치 빠른 놈 때문에 밀려서 가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안 움직이는 놈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인이들 같은 경우는 모험가도 될 수가 없고 눈치가 빠른 놈도 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문 닫고 들어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공시지가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시가격 1억 이하가 왜 공시가격 1억 이하일까요? 안 좋으니까 가격이 싼 거 아니에요. 좋고 싼 건 없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싼 거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각종 규제로 본인이 사기는 편하죠. 그렇죠. 공시가격 1억이라 취득세도 낮고 돈도 얼마 안 드니까 사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실수요자가 사줘야 꽃이 피는 건데 맞아요. 실수요자들이 그걸 선호하냐 이거죠. 안 선호하니까 가격이 싼 거 아니에요? 선호하면 가격이 비싸겠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가 샀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놨지만 그렇지. 올려놓은 가격을 실수요가 받아줘야지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안 받아줄 거니 언젠가는 또 다시 하락이든지 또는 안 오르더라도 조정을 계속 받든지 이런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샀는데 그 다음 투자자가 들어와가지고 사주니까 가격은 올라 있는 상태인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죠. 1억 이하라 샀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 2억이 됐다고 칩시다. 4월 말일이 되니까 이게 이제 2억이니까 공시가격이 1억이 넘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가 사줄 거냐 이거죠. 1번 실수요자, 2번 투자자. 그러면 투자자 한번 볼게요. 투자자는 1억이 넘어서 안 삽니다. 전세는 많이 안 올랐을 거거든요. 1억 산 게 2억 됐으니까 아마 전세는 8천 이랬다고 그러면은 이제 갭이 1억이 넘을 거예요. 전세 그동안
올라서 뭐 7천이 넘는다고 치죠. 그러면 1억도 넘었고 공시가격도 1억 넘어서 취득세도 많이 나오고 갭도 7, 8천 되는 거를 누가 사요? 하나도 뭔가 메리트가 없는 거죠. 예, 투자자는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실수요자가 사면 되죠. 근데 실수요자는 원래 안 좋아하니까 그게 1억이었던 거죠. 실수요자도 또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크기가 계속 실수요자의 선택을 받았다면 공시가격이 1억이 아니었겠지. 그래서 결국 사기 편하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좋아해야 오르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지방은 지방인데 세종, 대구 이제 좀 좋은 곳이죠. 세종과 대구 같은 경우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는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예,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망고쌤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물량이 터졌잖아요. 네. 물량이 터졌는데 수급으로 하기 결정된다 그러는데 공급이 막 늘었어.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야. 그럼 안 사면 되죠. 근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조정적 해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역시 또 투자자만의 생각인가요? 실수요자 보지 않고? 조정지역 해제된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실수요자가 좋아해 오른다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된다고 오르는 게 아니니까라고 저희는 쉽게 얘기하지만 예. 그분들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조정지역이 해제되는데 왜 올라요? 갑자기 제가 투자자의 마음을 대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조정적이 해제됐으니까 그 전에 올랐어. 상승장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부산 봐라. 19년도에 올랐잖냐. 해제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진짜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망고쌤님도 그렇고 옆에서 지금 보조 마시고 있는 부룡도 안 오른다는 식인 것 같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부산이 수정지역에 해제됐을 당시 상황하고 지금 대구의 상황이 다른데 과거 똑같이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구는 지금 추정지역에 해제가 되더라도 그 밀려 있는 물량이 계속 들어올 물량이 적정 수준의 2배, 3배씩 계속 대기가 돼 있는데 네. 그러면 그게 지금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정지역이 해제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네. 더 많이 팔 걸 사람들이. 조정지역 해제되면 더 많이 팔 것 같은데 그 조정지역 해제되면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수요자 심리는 여전히 조금 주춤할 거고 물량이 네네. 많으니까 네네. 투자자들은 조정적이 해제가 됐으니까 오히려 그거를 팔면서 규제나 이런 부분이 좀 빠지니까 더 물건을 더 내놓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투자자는 이제 샀는데 그 옛날에 샀으니까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뭐 1억 내렸다 그래도 아직도 뭐 1억이 남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빠꼼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아 물량이 많으니까 이거 막 전세 만기 되면 전세 빼기도 쉽지 않고 이러겠다. 그러면 어떻게 팔겠죠. 팔고 싶겠죠. 근데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막 없었는데 조정지역 해제된다 그래갖고 이제 막 와 조정지역 해제된다 얘 집값 오르나 보다 막 금매 나온 거 없어요 막 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어쨌든 그 세종과 대구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게 표현해 주셨었는데 물량 많으니까 안 사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수성구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이에게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걸 떠나서 그냥 네. 그 손익을 떠나서 그냥 거기 실거주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네. 그거 하는 거는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전세 만기 됐을 때 그 시장 상황을 봐서 또 사는 거는 그때 생각하는 거고요. 네. 실거주가 아닌 이상 대구에 뭘 산다?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 물량 엄청 많다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예. 오늘은 이제 진행자 역할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대구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부산하고 좀 비교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갯벌리기와 갯매우기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던 사람인데 부산의 가격이 얼마인데 대구의 가격은 얼마니까 상당히 싸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갯벌리기와 갯매우기의 시장은 상승 후반부로 가면서 이 갯매우기의 장세가 약해지는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거 되게 위험한 게 광주는 인구가 150만이고 창원은 인구가 102만인데 창원이 더 비싸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창원이 내려야 됩니까? 그럼 광주가 너무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광주의 지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광주 주자가 붙었잖아요. 주자가 붙은 데는 원래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했고 아파트 보급률도 전국 최고죠. 예,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 많잖아요. 네.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가격이 싼 거고 창원은 이게 분지 지역인데 완전 반원으로 해갖고 공단하고 산으로 다 쌓여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공장이 많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잖아요. 집은 못 짓고. 그러니까 거기는 일찍부터 재개발 재건축이 일찍부터 됐고 그 다음에 가격이 높은 거죠. 집이 적으니까. 네. 예, 그 세대수 대비 아파트 양도 많지 않아요. 광주보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건데 단순하게 이제
부산은 뭐 20억인데 대구는 15억이니까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옛날에 대구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 수성구의 대형 40평대 이런 것도 가격이 되게 쌌거든요. 근데 그때 사놨던 게 몇 억, 막 10억 막 넘게 많이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안 좋을 때 그때 샀어야 되는 건데 그런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큰 장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동의해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부산도 봐라 토종지역 해제하니까 올라더라 아이가 내가 사야 되겠다. 그 순이 엄마 형이 뭐 많어. 막 빨리 가자. 막 나도 좀 낑가 주소. 막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거는 약간 좀 아닌 것 같답니다. 지금은 좀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미리 들어갈 이유가 있나 싶네요. 지금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지역, 뭐 수도권은 인천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지방 지역, 그래도 이 지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여겨봐라라고 싶은 곳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네. 많죠. 실수요 입장에서는 핵심 지역을 가면 되는 거고요. 간단해요. 우리 애기들 초중고 다 키우면서 살겠다 싶은데 집을 사시면 되는 거고. 네네. 이 실수요는 그렇고요. 투자자는 좀 어렵죠. 투자는 자기가 살지 않는 게 투자예요. 맞아요. 자기가 살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를 땡겨와야 돼요. 투자는 항상 실수요가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수요가 좋아야 되다가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잘 돼요. 근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을 목표로 하는 거죠. 주식은 단기적이라 그러면 막 한 달, 하루 뭐 이랬는데 부동산, 아파트는 단기적인 차익을 하는 게 2년이잖아요. 2년. 네. 그러면 2년 내에 가장 많이 오를 게 어디냐?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2년 내에 가장 많이 오를 곳 중에 내 형편에 맞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서울에 내가 실수요를 하겠다. 그리고 직장도 있고 돈이 한 뭐 3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금리 오르면 다 꼴로 가는 거 아닙니까? 후전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금리 많이 올라가지고 대출 많이 받은 사람, 연끌한 사람들 다 이제 꼴로 가는 거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금리 오르면 다 죽는다, 니네들. 막 그러는데 금리가 오르면 가계 대출보다는 사업자 대출이 부실해져서 서민 경제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업하다 망하면 길에 나왔지만 집 샀다가 망하면 또 저건 대로 가거나 팔면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대출하면서 돈도 많이 퍼줬죠. 대출에도 담보대출해줘도 80% 해주지 않습니까? 네. 뭐 담보도 없이도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크기가 부실하겠어요. 10억짜리 집에 4억도 잘 안 빌려주면서 안 빌려주는데 그게 더 부실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담보 가치라는 게 10억인데 이게 뭐 4억 밑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6억이 떨어져야 되는데 60%가 떨어져야 되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됐으면 다른 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토화가 됐다고 그렇죠. 말할 거고 예, 그 초토화가 됐었으면 또 정부가 또 가만히 그 시장을 놔두지 않을 거니까 또 이렇게 돈을 풀고 뭐해서 또 풀분질을 하겠죠. 초토화되면 그 시장을 가만두지 않는데 가만두지 않는 방법이 돈을 찍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인플레가 생기고 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매우 길게 보라는 거죠. 매우 맞아요. 길게 보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자본주의까지 흘러왔는데 오늘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딱 찍어서 어디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2년 내 가장 많이 오를 곳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결국 수급을 보면서 수급이 깨진데 하면 되는 거죠. 그것만 찾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주변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요즘 분위기 안 좋다. 안 좋죠. 그것 때문에 하락장에 대한 공포 네네. 엄청나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보시기에 네. 경험자 입장에서 하락장은 분명히 올 거냐? 첫 번째 질문. 오죠. 두 번째, 하락장이 온다면 네. 그때 어떤 신호가 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장은 올 거냐? 하락장이 온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락장은 항상 옵니다. 경기라는 게 사이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락장 온다니까 오는데 조금 초보분들이 헷갈리는 거는 네. 우리나라 전체를 덮는 게 있고 지역을 덮는 게 있어. 무슨 이야기냐면 네. 금리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뭐 1.7, 1.75 이런 거는 전국이 다 똑같죠. 맞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똑같이 되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특히 이 지역별로 이렇게 그 독립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네. 예를 들면 대구에 사시는 분이 전주에 출퇴근을 하는 거는 몇 번은 가능하지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의 수요는 대구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전주의 수요는 전주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 수급이라는 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 조금씩 틀리는 거지. 다른 거죠. 서울이 오르고 있는 동안 부산이 내린 적도 있고 부산이 오르는 동안 서울이 오른 적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전체 평균으로 놓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 지역별로 사이클은 다 다를 건데 올해부터는 지방에 불 꺼지는 데가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다고 그럼 지방은 다 안 좋냐? 아니다. 지방도 좋은 곳이 있다. 그런데 옛날처럼 오르더라도 불꽃처럼
뭐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공부도 많이 하고 차분하게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돈 좀 벌었다고 너무 까불지 마라. 그런 말씀. 겸손해져야 된다. 네. 올해 지방에 하락이 오는 데가 많을 거고 특히 수급이 깨져 있는 데는 하락이 오는 데가 많을 거다. 불이 꺼진다면 제일 마지막 꺼질 때가 서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도시의 핵심 지역 이런 데가 더 늦게 꺼질 거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실거주를 해라. 투자를 한다 그러면 2년 내에 가장 좋을 것 같은 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역별로 수급이라든가 수급이 깨진 데에서 추가적으로 시장 수익률에 플러스 알파를 취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집 사가지고 서울에 집 사서 3억 벌었어. 아 그래? 와. 근데 이게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서울이 전부 다 5억 올랐어. 그럼 난 못한 거죠. 시장 수익률 밑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나 서울에 집 사가지고 1억 벌었어. 그럼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서울이 다 전부 다 마이너스 2억이야. 근데 나 1억 벌었어. 잘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게 뭐냐? 요거는 상품을 잘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시장 수익률은 수급이 결정하고 플러스 알파는 상품이 결정할 거다. 그럼 그 알파가 가장 큰 상품은 뭐냐면 개별적인 단지마다의 호재잖아요. 그게 바로 초기 재건축이죠. 재개발이고 리모델링이죠. 그리고 대도시의 문제는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니까 이런 쪽에다 관심을 매우 많이 가져봐야 된다. 매우. 그러면 그 단지만 좋아지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의 산업이요 절차의 산업이란 말이죠. 네네. 그럼 규제하고 절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관이라는 거죠. 관. 행정부라는 거죠. 근데 행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윤석열 시대. 그러면 윤석열 시대의 재건축 재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5년. 앞으로 5년간에 관련된 예. 얘기. 그래야지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 큰 알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모습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려는 사람들한테 이 개별 장세를 굉장히 신경 쓰고 봐야 되고 수급이 깨진 것도 봐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래도 지금 마음이 조급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 계시다면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용히 실력을 닦으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두고두고 좋은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평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평생 투자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기본기, 시장은 어떻게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들고 많은 지역을 열심히 다니시다 보면 그게 지금 아니고 다음 장에라도 크게 여러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거고 안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딸내미가 그럴 거야 당신한테 엄마는 집도 안 사고 뭐 했어? 이런 얘기 할 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매우 중요하죠. 매우. 예. 어쨌든 기본기를 제대로 닦아라. 배우는 게 중요하고 닦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고샘 TV와 부지런 TV 예, 자주 그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 많이 대독해야 되는 겁니까? 유튜브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예. 오늘 날 잡고 네네. 다른 분을 모실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 네네. 기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약간 저도 네. 평상시 제 모습과 다르지 않게 조금 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네. 유쾌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요즘 분위기 좀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오늘 좀 기분 좋은 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 평생 하는 거구나 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망고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네. 하셨고요. 자, 네.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또 즐거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녕.